안녕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걸을 때 무릎에 통증을 느끼시나요? 이것은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마모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내 콜라겐 생성이 감소할 때 발생합니다. 또한 피부가 처지거나 주름이 늘어나고 있나요? 이것도 체내 콜라겐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이지만 20세에서 25세 사이부터 그 생성이 줄어듭니다. 콜라겐이 충분하지 않으면 연골 마모, 관절 통증, 그리고 주름과 같은 피부 노화의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힘줄과 인대가 더 굳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며 심지어 소화 시스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콜라겐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콜라겐이 무엇인지, 그것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노화 외에도 콜라겐 부족은 대개 영양이 부족한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몸은 적절한 영양소 없이 콜라겐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방법과 반드시 포함해야 할 10가지 음식을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관절 통증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피부가 더 늙어 보이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느끼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렇다면 콜라겐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이며 신체 각 부분을 연결하고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콜라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접착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콜라겐이 세포를 붙여 모든 것을 하나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설명입니다. 콜라겐은 우리의 건강, 특히 피부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를 매끄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콜라겐이 적절하게 생성되면 피부는 더 젊고 아름다우며 건강한 광택을 가지게 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건조한 무게의 75%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 기미, 처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콜라겐의 영향은 피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콜라겐은 혈관, 각막, 치아, 연골, 뼈, 디스크, 심지어 소화기관까지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28가지 유형의 콜라겐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1형부터 4형까지가 가장 흔합니다. 1형 콜라겐은 가장 풍부하고 매우 강합니다. 심지어 철강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게당 비교할 경우. 이 콜라겐은 뼈, 피부, 힘줄, 연골, 치아 등 신체를 구성하는 다른 조직에 존재합니다. 2형 콜라겐은 더 가볍고 관절을 완충시켜주며 더 큰 유연성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3형 콜라겐은 근육, 내부 장기, 혈관, 동맥에 존재합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이므로 3가지 아미노산인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몸은 콜라겐을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이 3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파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콜라겐의 적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피부와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이자 피할 수 없는 적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생산은 감소합니다. 20대에서 25세까지는 몸이 잃는 것보다 더 많은 콜라겐을 생성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콜라겐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콜라겐 저축이 빠르게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콜라겐 생산을 가능한 한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나이 외에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담배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콜라겐이 더 빨리 파괴되어 흡연자들이 더 깊은 주름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태양도 큰 적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에서 콜라겐 생산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 과도한 알코올 섭취, 운동 부족도 콜라겐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콜라겐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당화라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데 이 과정은 콜라겐 섬유를 더 단단하고 수리하기 어렵게 만들어 마치 녹이 세운 것처럼 되게 합니다. 이는 피부와 관절의 건강을 더욱 해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콜라겐과 몸 전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탕은 콜라겐에 관한 또 다른 큰 적입니다. 설탕은 신체 염증을 일으켜 이 중요한 단백질을 손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왜 담배를 피우고 과도하게 태양에 노출되며 수면이 부족하고 알코올을 많이 마시고 운동하지 않으며 설탕 음료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피부가 노화되고 관절 통증을 겪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콜라겐의 생산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콜라겐 생산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균형 잡힌 식단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양소들이 콜라겐 생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는 고품질의 단백질, 비타민C, 비타민 A, 구리, 아연, 황, 폴리페놀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영양소는 자유 라디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며 콜라겐 생산을 자극합니다. 콜라겐을 생성할 때 몸은 필요한 아미노산을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비타민C, 아연, 구리, 황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콜라겐을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콜라겐을 생성하기 위해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려면 식단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와 관절을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리스트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음식들입니다. 목록에서 10번째 음식은 바로 고추, 특히 빨간색 고추입니다. 고추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빨간색 고추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탄탄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단백질로 관절, 뼈 및 신체의 다른 조직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또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비타민C는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자유 라디칼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에 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름과 처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의 외관과 광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빨간색 고추는 초록색 고추보다 비타민C가 2배 더 많아 이 중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또한 고추는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눈을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추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는 다른 과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아바는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세롤라도 비타민C가 많아 아주 좋습니다. 키위도 맛있고 비타민C가 가득한 과일로
몸이 콜라겐을 효과적으로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9번째 음식은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두 가지 미네랄인 아연과 구리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아연은 단백질 합성과 세포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콜라겐 생성에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연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은 피부와 관절을 포함한 조직을 수리하고 재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어 피부 건강을 촉진하고 여드름과 자극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리는 콜라겐 형성에 중요한 또 다른 미네랄입니다. 구리는 콜라겐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리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이는 피부에서 노화 징후를 늦추고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캐슈넛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콜라겐 생성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캐슈넛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다중 불포화 지방산 같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캐슈넛은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소의 좋은 공급원으로 포만감을 유지하고 소화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캐슈넛을 좋아하지 않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영양가가 높고 유익한 다른 대체 식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크 초콜릿은 구리와 다른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식단에 맛있게 추가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참깨, 치아씨앗, 다른 견과류도 구리와 아연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필수 지방산과 다른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콩은 목록의 8번째 음식으로 당신의 식단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콩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 아미노산 중 일부, 예를 들어 글리신은 체내 콜라겐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글리신은 콜라겐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아미노산으로 피부, 뼈, 힘줄 및 신체의 다른 조직에 탄력과 탄탄함을 제공하는 콜라겐 섬유 형성에 중요합니다. 글리신 외에도 콩에는 콜라겐 생산을 돕는 다른 중요한 아미노산인 프롤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콩에 있는 단백질은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고 피부와 관절 같은 조직을 재생하는 데 중요합니다. 콩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콜라겐 생산에 중요한 미네랄인 구리입니다. 구리는 또한 피부를 탄탄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단백질인 엘라스틴의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구리는 자연적인 항산화제로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의 조기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을 좋아하지 않거나 변화를 주고 싶다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다른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렌즈콩은 훌륭한 선택이며 더 빨리 요리됩니다. 완두콩과 병아리콩도 좋은 대체 음식으로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을 제공하여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콩, 렌즈콩, 완두콩 또는 병아리콩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콜라겐 생산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다른 이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장의 기능을 개선하며 포만감을 증가시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들은 철분의 좋은 공급원으로 세포의 산소 공급을 돕고 빈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목록의 7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건강에 훌륭한 음식이며 그 이점 중 하나는 콜라겐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늘의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황은 콜라겐에 더 강하고 견고한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피부, 뼈 및 관절에 좋습니다.
또한 마늘은 몸의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자유 라디칼은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하고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마늘을 섭취하면 몸에서 콜라겐을 유지하고 더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를 보장하며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한겸증 효과입니다. 몸의 염증은 콜라겐의 분해를 가속화하여 피부와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콜라겐을 보호하고 손상을 예방합니다. 마늘의 맛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비슷한 이점을 제공하는 대체 식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항산화제와 한겸증 성분인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어 콜라겐을 보호하고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어린 부분인 브로콜리 새싹은 설포라판이 더 많아 콜라겐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관리하는 데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마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브로콜리나 케일과 같은 다른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우리가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장 다재다능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중 하나로 특히 콜라겐 생산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토마토는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인 비타민C가 풍부하며 또한 피부 건강과 노화 방어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강력한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에 포함된 라이코펜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라이코펜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에 속하며 토마토의 특징적인 빨간색을 담당하는 물질입니다. 라이코펜은 항산화 성질이 있어 피부를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유 라디칼은 피부 노화와 콜라겐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코펜은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과 콜라겐 분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의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생토마토와 익힌 토마토를 모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히면 토마토에서 더 많은 라이코펜이 방출되어 신체에서 더 잘 흡수됩니다. 이는 토마토를 샐러드, 소스 또는 수프에 포함시킴으로써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와 영양소를 몸에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번째로는 시금치, 케일, 근대와 같은 IP 채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피부 건강과 콜라겐 생산에 매우 유익합니다. IP 채소는 항산화 성분인 엽록소가 풍부하여 자유 라디칼과 싸우고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엽록소는 콜라겐 생산을 자극하여 피부의 탄력과 탄탄함을 개선합니다. 이 채소들은 비타민 A, C, K와 같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의 공급원으로 세포 재생과 피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샐러드와 녹색 잎채소를 더 많이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콜라겐 생산을 지원하고 건강한 피부를 촉진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목록에서 4번째 음식은 오렌지, 레몬, 라임과 같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콜라겐 생산에 필수적인 비타민C가 가득합니다. 또한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와 같은 붉은 과일들은 이 비타민의 풍부한 공급원이며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귤류 과일뿐만 아니라 망고, 파파야와 같은 다른 열대 과일들도 비타민 A와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콜라겐에 매우 좋습니다. 파인애플, 구아바, 아세롤라, 자부티카바도 피부와 관절 건강에 훌륭합니다. 이제 콜라겐 생산을 돕고 피부와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주요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3번째로 달걀. 특히 흰자는 콜라겐 생산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인 프롤린과 글리신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프롤린은 콜라겐 형성에 중요하고
글리신은 콜라겐 섬유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중요한 단백질의 생산을 더욱 촉진하려면 오렌지와 딸기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깨와 고기 등에서 발견되는 구리와 아연과 같은 미네랄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걀과 이러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피부, 관절,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생선과 닭고기와 같은 백색 육류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콜라겐 보충제는 닭고기에서 유래합니다. 콜라겐 생산을 극대화하려면 닭고기 껍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에는 살보다 더 많은 콜라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생제와 호르몬을 피하기 위해 유기농, 야외에서 자란 닭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도 마찬가지로 껍질이 콜라겐이 풍부하고 생선 콜라겐은 몸에서 쉽게 흡수됩니다. 조개류와 굴도 훌륭한 콜라겐 공급원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뼈 육수입니다. 콜라겐 생산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뼈 육수입니다. 소, 닭, 돼지 또는 생선의 뼈와 결합 조직을 끓이면 콜라겐이 방출되며 육수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과 같은 관절에 좋은 영양소들도 포함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뼈 육수의 콜라겐이 신체에 쉽게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뼈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끓여야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콜라겐 생산을 증가시키고 싶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음식입니다. 좋은 뼈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 닭, 돼지 또는 생선 뼈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고기뼈를 사용할 경우 육수의 맛을 강하게 하기 위해 200도에서 3045분 정도 오븐에 구워주세요. 이는 소나 돼지뼈에 특히 유용하지만 닭뼈를 사용할 경우 이 단계는 생략해도 됩니다. 큰 냄비에 1.52kg의 고기가 붙은 뼈, 큰 덩어리로 자른 당근 2개, 같은 크기로 자른 샐러리 2줄기,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4등분한 양파 1개, 껍질을 벗기지 않은 마늘 3쪽, 월계수잎 2장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사과 식초 1큰술을 넣어 뼈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후 모든 재료를 물로 덮습니다. 냄비 크기에 따라 약 4리터에서 5리터. 압력 솥을 사용한다면 뚜껑을 덮고 약 23시간 동안 끓이세요. 일반 냄비를 사용할 경우 강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추고 1224시간 동안 끓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물을 보충합니다. 끓일수록 뼈에서 더 많은 콜라겐이 방출됩니다. 끓이는 시간이 끝나면 불을 끄고 육수를 걸러내어 뼈와 채소는 버립니다. 채나 치즈천을 사용하여 액체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걸러낸 후에는 육수를 완전히 식히세요. 식으면 콜라겐 덕분에 젤리처럼 굳어집니다. 냉장고에 5일까지 보관하거나 냉동고에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육수는 수프, 리조또에 훌륭한 기본 재료가 될 수 있으며 순수하게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더 풍부한 맛을 원하면 타임, 로즈마리, 파슬리와 같은 허브를 추가하거나 건조한 버섯이나 후추를 넣어 맛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뼈 육수를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콜라겐 보충제는 어떨까요? 이미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면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콜라겐 보충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동 전 약 1시간 전에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콜라겐 보충제는 돼지, 소, 생선과 같은 동물에서 유래합니다. 가수분해된 콜라겐 또는 콜라겐 펩타이드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져 쉽게 음료에 녹아 체내 흡수에 용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수분해된 콜라겐은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탄력을 증가시키며 노화의 징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 E형이 관절의 통증과 뻣뻣함을 줄이는 데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골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이 유형의 콜라겐을 포함한 보충제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콜라겐 1형은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추천은 항상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과도한 알코올과 흡연 같은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입니다. 콜라겐 보충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콜라겐 생산을 관리하는 것은 피부를 젊게 유지하고 관절을 건강하게 만들며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콜라겐 감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생산을 촉진하는 음식을 포함한 식사와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 주의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품질 좋은 단백질, 필수 비타민, 중요한 영양소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채택하면 콜라겐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고 그 결과 더 활력 있고 탄력 있는 피부와 보호된 관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빠른 해결책이나 기적의 보충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건강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웰빙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몸을 돌보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식단에 큰 변화를 주거나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인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는 개인화된 지침을 제공하여 최상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서 콜라겐 생산을 더 잘 관리해 볼 생각이신가요? 앞으로 어떤 음식을 식단에 추가할 건가요? 댓글로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해주세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긴 삶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